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자 가장 많은 주주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삼성전자 9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 아니 12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얼마에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확정적으로 돌아갈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준비해 왔으니까 이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기 급등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거든요.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인증도 해드릴 거예요. 최근에 이제 라파스란 종목 통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저는 한 100% 정도 수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거의 180%가 넘는 수익을 좀 달성하면서 좀 놀라운 수익을 기록했었죠. 자, 오늘 준비해온 이 단기 급등주 또한 이 종목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괜찮은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무료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일같이 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위해서 발굴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 박 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에 10만이라고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삼성전자 관련된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건 이미 많이들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런 거 보면 다 HBM 얘기죠.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할 거다. 자,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더더욱 성장할 거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지, 실제 삼성전자의 재무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과연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앞으로는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건지,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니까 오늘 영상 반드시 보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다면 분명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재무제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죠,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제 쭉 내려보면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손익계산서를 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는 여기 영업수익 이 위치에 매출액이 적혀 있는데, 이제 영업수익이 매출액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54기, 요게 2022년도고요. 55기가 23년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자, 22년도에는 302조가 나왔어요. 자, 근데 23년도에는 258조, 거의 259조죠. 줄어들었어요. 무려 43조나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뭐 430억도 아니고 43억도 아니고 43조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영업이익은 43.3조에서 6.6조로 줄어들었어요. 약 37조가 줄어들었죠. 매출액은 43조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7조가 줄었다? 거의 대부분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율, 그리고 감소율을 따져보면은 무려 85%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것만 본다면 삼성전자 망해가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잠재력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들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재무제표를 잘 뜯어보면 삼성전자 23년도 어려웠던 건 맞아. 하지만 근본적인 성장 동력은 잃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자, 먼저 이 연결 현금 흐름표,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실제 체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으면 영업이익보다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걸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 즉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거든요. 감가상각비, 요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현금은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감가상각비,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고정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감가상각비,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학적 관점에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경제학적인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유형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정 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을 해서 자산의 가격을 줄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죠. 자, 일부러 제가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학적인 관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취미가 낚시여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낚싯대를 여러분들이 한 5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럼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치가 변하겠죠. 물론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뭐 품질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잔기수도 날 거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가치가 변하겠죠. 떨어지겠죠. 이걸 바로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재무제표 볼 때는 이거보다는 이제 회계학적 관점이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학적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건물이나 자동차 뭐 이렇게 좀 고가의 자산을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 일시불로 결제를 하나요? 아니면은 주로 할부로 나눠서 결제를 하나요? 물론 이제 일시불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할부로 나눠서 결제를 하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나눠서 내는 거. 그래서 이제 자산 구매에 사용한 대금 이걸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일부 금액씩 조금씩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요거를 비교해 보면 자 62.1조였죠. 근데 44.1조로 감소한 건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처럼 감소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감소한 비율을 따져보면 약 29% 감소했어요. 자, 영업이익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 85%가 감소했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약 30%밖에 감소 안 했네? 거의 50%가 넘게 차이 나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분명히 전년 대비해서 이 현금 흐름이 좀 줄어든 건 맞아.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네?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한 채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의 취득, 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취득한 건 괄호, 이 괄호가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나간 돈이니까. 보시면은 49조가 나왔었는데 57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형 자산의 취득, 쉽게 말하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상황은 투자는 느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네? 자, 불황은 불황이지만 미래는 예정대로 잘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개발비도 한번 볼까요? 이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들어가면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 연구개발비 28.3조 원 정도 되죠.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약 13.6%가 증가했죠. 분명히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도 늘리고 연구개발 비용도 늘렸어요. 자, 특히 이제 카펙스라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카펙스 이거에 대해서는 무려 총 86조 원을 투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카펙스 같은 경우는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와 R&D 비용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자산 취득 그리고 이 연구 개발비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걸 카펙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배당도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면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네요. 배당에 관한 사항. 자,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뭐 2023년도, 22년도뿐만 아니라 21년도도 동일하게 9조 8천억 정도 거의 10조 원 수준이죠. 같은 금액을 매년 배당을 해왔습니다. 자, 원래는 이 불황을 버티는 마지막 수단이 배당을 줄이면서 주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잊지 않았고 주주들에 대한 환원 잊지 않고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서 2분기 잔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던 거죠.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표면적인 원인은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 단가 인상이거든요. 요게 이제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데 요거 인상이긴 한데 사실상 이것도 맞긴 해요.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기초 체력 이 체력이 단단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된 겁니다. 또한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이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들의 이 변동 비율, 요게 90%임을 감안한다면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정비가 큰 기업은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불황에는 굉장히 많이 꺾이고 호황기에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줘요. 왜인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 그릴게요. 요게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용, 요게 고정비용이고요. 요건 변동비용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값이 영업이익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변동비용의 비중이 큰 기업들은 매출이 꺾여도 변동비용이 같이 꺾여요.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 줄어드는 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정비용이 크면요, 여러분들
매출액이 100억이 나오다가 50억으로 줄어도 고정 비용은 30억씩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 이제 요게 한 번에 줄어들면은 확 줄어들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고정 비용이 크면 클수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적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나가는 비용은 동일하니까 돈만 많이 벌면 다 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실적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번에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게임에 대한 매출이 이제 3분기부터는 인식이 되겠죠.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서.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완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면 지금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만큼의 성장이 아니라 이만큼의 성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미 2분기 실적만으로도 주가가 8만 전자 회복하고 지금 거의 9만 전자 근처까지 왔죠. 자, 3분기 실적이 주가의 기대감으로서 반영이 된다면 9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악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파업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개파락 같은 경우는 원인은 엔비디아의 급락이에요. 이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요거 때문이지 이 삼성전자 자체의 기초 체력의 문제나 뭐 업황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할 거고요. 삼성전자 전 고점이었던 96,800원 돌파해주면서 충분히 10만 전자 돌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증권가에서는 10만 원을 넘어서 12만 원까지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박탐정이 봤을 때는 12만 원 가격은 조금 오버밸류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다만 이 종목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다 갖고 있는 종목이고 기대감이 가장 많은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만 전자에 대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주린이 분들이 대거 유입이 새로 될 거예요. 주식을 조금 모르시던 분들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사는 종목이 거의 다 삼성전자거든요. 자, 그럼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12만 원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이 대응 전략들 전부 다 준비해 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상 이 삼성전자는 대응 전략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고 모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밸류 나왔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냐 이것보다 언제 매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때로는 악재가 발생하면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주의 있게 이제 좀 관찰하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브리핑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한 개 딱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 분명히 이 촬영할 당시에 있던 정보와 주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릴 거란 말이죠. 자, 근데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이 동안 대응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손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제 연락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연락처를 보시고 저한테 필요한 도움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맞춤 도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제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니까 지금 바로 박탐정이라고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 한 개만 보내주세요. 이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란 걸 제가 알 수 있도록 삼성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삼성전자 가족 여러분들께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구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제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리거나 혹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려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지금 바로 삼성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비공개 특별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삼성전자의 상승과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했어요. 무려 지분의 1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이 기업의 고객사예요. 자, 고객사이면서 투자사입니다. 자,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뛰어나다는 거죠. 앞으로 엔비디아에게 HBM을 공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품질인데, 이 품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검사겠죠. 이 반도체 검사에 대한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국내에서 으뜸 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어요. 쭉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23,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정도 현재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만일 여러분들
제가 국내 주식을 매수한다.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할 것 같아요. 현재 이 구간에서. 물론 이제 저도 한 번에 전부를 매수하진 않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접근해야 돼요. 분할로. 분할로 매수하면서 이 종목을 이 구간, 만일 이 구간을 깬다. 이 구간.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이 구간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한다면 뭐 여기서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다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 좀 받아가신 다음에 소액으로라도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제 연락처 010-4123-8575 010-4123-8575 이쪽으로 삼성 특별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한번 제가 드리는 타점에 맞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 안 하실 분들도 종목은 받아가세요.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해보시면 이 반도체 섹터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고 국내 시장 계속 하실 거잖아요. 반도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반도체 산업 자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을 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거고요. 무기가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